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이 꼰대님. 네. 요즘 방송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대단지, 대규모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뭐 강남이나 목동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 들어가서 살기는 좀 불편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세 끼고 투자를 해놓는 그런 상품인데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 거주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투자는 좀 어려워졌고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뭐 상계동, 창동, 월계동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재건축 주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도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지역별로 뭐 창동, 상계, 월계동이라는데 그럼 이 지역들 중에서 어디가 재건축으로서의 사업성이 좋은지에 네. 대한 부분을 우리 방송에서 우리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영상을 좀 보면서 어디가 더 투자성이 높은지를 우리 이꼰대님께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까 방송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강북에서 이렇게 대단지가 강남처럼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여기 거의 단지 수만 한 4만 8천 가구가 되는데 이 단지가 앞으로 재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동네가 난리가 나겠죠. 게다가 그동안에 없던 이런 의료복합 클러스터나 업무단지도 만들어 준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바로 여기 노원역 옆에서. 그러면 네. 이 지역은 틀림없이 좋은 지역은 맞는데 네. 문제는 뭐예요? 집값이잖아요. 네.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문제예요, 이게. 예, 2년 전에 샀어야 되는데 못 샀더니. 그래요. 이거 3년 전에 샀을 때, 까지 갔어요. 4년 전에 샀을 때 일찍 사놨으면 참 좋았는데 네. 이 가격은 지금도 계속 얘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막 성급하게 달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뭐 2단지를 찾고 뭐 7단지를 찾고 여기 이거 찾지 마시고요. 네. 노원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 다음번에 오를 그 지역이 어딘지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이런 노원구 쪽의 흐름은 어떻게 오고 있냐면 상계동에 있는 데가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있는 하계동도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하계동도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월계동도 올라요. 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좀 더 아래로 좀 내려가서 네. 우리 어머니 집 주변으로 있는 것보다 네. 차라리 우리 아드님 보고 월계동으로 오라고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네. 여기 월계동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광운대역이죠. 네. 광운대역은 이미 창동과 같은 GTX 호재가 있죠. 네네. 그리고 여기가 집값이 더 저렴했던 이유는 여기 철도가 있고 여기 시멘트 창고가 있잖아요. 그죠? 네. 시멘트 창고 있고 물류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까지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전부 다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년만 지나면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하고 상업시설들이 생기게 돼요. 상계동에서 가격이 불붙은 견인될 수 있는 가격들이 지금 하계동, 이리고 광운대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꼰대님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이 영상에서는 네. 편집본이라서 그런지 왜 이쪽으로 와야 되고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상계주공 9단지나 12단지 중에서 어디를 가면 좋겠냐라는 질문이었고 네. 우리 이꼰대님이 월계동으로 가셔라 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하고요. 가격적인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9단지, 12단지는 노원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북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 2, 3, 4, 5단지들은 노원역 기준의 남쪽에 있고 네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눴을 때 남쪽에 있는 단지들은 용적률이 평균적으로 한 17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용적률이 더 높아집니다. 용적률의 차이. 네, 일단 용적률 차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용적률의 차이는 사업성으로 연결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두 가지 네. 실투자금 가격적인 부분하고 사업성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상계동 9단지나 12단지보다는 비슷한 가격이라면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으로 가셔라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창동 지역도 주공 아파트가 창동 주공 아파트, 그렇죠. 그 상계동에 상계 주공 아파트, 네. 그다음 월계동에 보면 월계 주공 아파트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세 지역이 네. 다 주공 아파트인데 네. 그럼 비슷한 용적률로 지어졌나 아니면 사업성이 좀 다른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세 개의 지역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의 위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창동 주공 같은 경우는 창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변에 창동 주공 아파트들이 있고요. 여기 또 오른쪽에 이제 노원역이 있잖아요. 네. 맞은편에. 여기가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있는 거고. 위쪽도 있고요. 네, 더 위쪽도 있는 네. 거고. 마들역 쪽으로 또 다 상계 주공 네, 아파트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광운대역 있죠? 네.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라인이 이제 월계 주공 아파트, 월계 시형 아파트, 그러니까 미미삼이라고 하는 아파트 있죠? 네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미삼은 월계 1동에 있고 네. 3동에 있고 그다음에 그 월계 주공 아파트들은 여기 월계 2동 쪽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창동부터 좀 용적률이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창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창동 같은 경우는 이제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 뭐 19단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이제 대표성을 띠는 단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GTX도 들어서고 그렇죠. 역세권 개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단지의 용적률이 한 167% 정도 되고요. 낮은 편이네요. 네, 낮은 편입니다. 여기 창동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3%. 오, 이건 높네요. 네, 그 다음에 창동주공 3단지가 175%. 그리고 이것도 좀 비쌀 것 같아요. 19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164% 정도. 19단위가 제일 낮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19단지 같은 경우가 향후에는 뭐 아무래도 중랑천을 끼고 있고 또 GTX랑 가깝고 여기 있는 뭐 문화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단절된 느낌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권대님은 19단지를 추천을 많이 하고 네. 저는 3단지를 추천을 많이 하죠. 아, 주변에 녹지가 이렇게 녹지도 있고 단지도 크고 그래서 네. 산 같은 분이십니다. 산 좋아하시니까. 네. 그럼 다음 이제 상계동으로 가보시죠. 자, 노원 쪽 보도록 할게요.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쪽에는 마들역, 아래쪽으로는 이제 중계역, 요 사이에 상계주공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들역에 가장 인접해 있는 요 지역이 11단지가 있고요. 이 옆에 오른쪽으로는 12단지, 그 위쪽으로는 14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건축 용적률을 제가 좀 보게 되니까 11단지는 173%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12단지는 197% 이렇게 있고 위쪽에 14단지가 이제 147%네요. 그런 거 보니까 마들 쪽에서는 14단지가 굉장히 좀 낮네요. 근데 여기 이제 10단지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9단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단지 같은 경우는 169 정도 나오고 네. 이 9단지가 200%가 좀 넘어요. 207% 정도. 네. 그래서 마들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뭐 147에서부터 207까지 굉장히 이게 그 스펙트럼이 넓으네요. 네, 넓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좀 보면은 11단지하고 10단지가 그래도 160대, 170대 정도 이렇게 네. 나오니까 좀 이제 평균적인 거고 네.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14단지가 용적률은 제일 작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이 작다는 것은 앞으로 지을 때 똑같은 어떤 2종 일반 주거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면 늘어나는 세대 수가 많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들역 주변은 그랬고 네. 그럼 노원역 주변은 보도록 어떻습니까? 할게요. 네. 자, 여기 노원에서 2단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2단지는 노원역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 노원 중학교 보이죠? 네네. 여기가 이제 2단지가 있는 곳이고요. 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71% 돼 있고 바로 위에 3단지가 있네요. 네. 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79%네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 중학교 있는 쪽에 보게 되면 여기 4단지거든요. 네. 4단지는 206%. 4단지가 엄청 높으네요. 네, 높네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5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단지는 용적률이 93%. 좀 낮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6단지가 있는데 6단지는 195%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노원역하고 이런 의료복합 클러스터랑 가까이 있는 게 7단지잖아요. 네. 7단지 같은 경우는 197%의 용적률. 그런데 네. 5단지가 네. 100도 아니고 네네. 93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용적률이 이제 낮고 이 단지가 층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요. 5층짜리잖아요. 네네.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네. 강남에 네. 보면 재건축 개포나 이런 데 보면 저층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 5단지가 저층 아파트네요. 저층 아파트 굉장히 거의 귀하죠. 유일하게. 그렇죠. 여기 상계주공에서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네. 있는데 5층짜리는 아마 5단지가 유일한 것 같아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단지나 2단지가 이 중랑천도 끼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있고 노원역도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입지적으로는 2, 3단지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네. 용적률로 따지니까 이 5단지가 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네. 자, 그러면은 월계동을 한번 보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하는 걸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월계동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이제 월계역, 이 위쪽에 월계역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주공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이 월계주공 2단지가 있어요. 1단지는 임대아파트니까요. 예, 임대고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이 227% 정도 됩니다. 이건 높은 편이네요. 네, 좀 높고 여기에 보면 바로 이제 월계역에 붙어 있는 월계사슴 3단지 같은 경우가 네네네. 조금 낮은데 이게 196% 정도 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월계동에서는 월계 시형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이 미미삼이라고 하는 거. 네네네. 이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131%. 음. 가장 낮은 용적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왜 월계동을 가라 그러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다른 자 여기 이제 미미삼에서 벗어나 있는 월계 3호 4차 같은 경우가 네. 한 157% 정도 되니까 네. 현재 이제 미미삼이라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이 알려진 거 빼고는 네. 여기 월계 4단지가 3호 4단지가 네. 가장 이제 보면은 용적률이 낮은 축에 해당이 되고 우리 저 이권대님이 아까 상담한 거는 네. 거주까지를 생각하셔서 창동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아이파크 네. 거주하시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얘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세 군데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를 하기로 했잖아요. 투자에서는 실투자금이 매우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네. 매매 가격 빼기 전세 가격인 갭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이 차인데 집 창동하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투자 금액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 돈이 매매가 전세가 빼게 되면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아까 이 안에서 용적률 비교했을 때 5단지 같은 경우가 특별히 상계주공 5단지가 굉장히 특별히 가격이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았잖아요. 93%. 예, 93%의 용적률을 가졌고 5층 단지로 돼 있다 보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여기 이제 매물이 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매매값에서 전세값을 계산을 물건이 나와서 한다라고 하면 거의 내 자금이 7억대 정도까지 들어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굉장히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자, 이게 5단지의 특징은 네. 30몇 제곱미터로 굉장히 단일 평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재건축이라든지 뭐가 되면은 주민들의 합의가 굉장히 쉽고요. 그다음에 이 93%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최대 200%에서 250%까지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93%에서 200에서 250%라면 일반 그 분양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250%에서 300%니까 더 많은 용적률. 그래서 현재 용적률이 낮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성의 척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투자 금액이 매매 금액은 뭐 8억인데 그 다음에 전세는 1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이 7억 정도 드는데 만약에 7억 정도 드는 거라면 굳이 이 서울의 동부권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을 투자할 필요 없이 오히려 도심권에 투자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부분, 대체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5단지는 굉장히 사업성은 좋다. 그리고 매물이 나오면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노원 쪽보다는 노원 창동보다는 네네. 아래쪽에 있는 요 월계동 있죠. 아. 월계동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월계주공이나 사슴. 네, 사슴. 네네. 네, 그다음에 여기 뭐 현대 아이파크라든지 네네네. 이 지역은 실투자 금액이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갭이라고 하는 거는 내 여력이 되는 만큼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네.
좀 작은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아까 용적률을 비교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용적률 비교해봤더니 여기는 위쪽은 뭐 평균적으로 170에서 네. 170%에서 이제 노원도 뭐 네. 170 위쪽으로 마들이 한 180% 그렇죠. 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네네. 이 아래쪽에는 거의 보면은 뭐 그 미미삼 월계 시험을 빼고 나서는 네네네. 다들 거의 한 20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의 육박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가격도 싸고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 금액의 갭도 적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를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겠군요. 네. 대신에 이제 그걸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다음 GTX 이런 호재로 이런 좀 용적률에 대한 사업성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뭐 리모델링 돼도 상관은 없으니까.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 네. 평균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단지별로 뭐 200%가 넘는데도 좀 있고요. 160%대 후반도 되는 것들이 같은 지역에 평균이 170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거니까 저희 영상을 돌려보시면은 그 단지별로의 용적률을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실투자금 대비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지역과 4억 정도 들어가는 지역에 차이가 있는 만큼 내 자금에 맞는 적절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꽝꽝꽝 해주십시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